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인 브릭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든버러에 위치한 회계 법인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죠. 저는 매일 지옥 같은 교통 체증을 견디며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회계사는 숫자와 제도 사이에서 지루한 업무를 반복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고되고 힘든 일을 수년째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 그런 무료하고 평범한 저희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맨체스터에 홀로 둘 수 없어서 취업과 동시에 에든버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다소 과체중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몸이 무거울수록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오더라도 웬만하면 소파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걸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일에 치이면서도 그런 어머니에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나름 체중이 덜 나갔을 땐 외출도 하고 운동도 하셨는데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거동을 꺼려 하시니 저는 그런 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에게 운동을 하게끔 돕거나 취미 생활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일과 인생도 충분히 버거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엄두가 나질 않았었죠. 그저 교통지옥을 뚫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갱년기나 노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님에게 반려동물을 선물했다가 문제를 극복하게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거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동물이라면 끔찍하다. 내가 어렸을 적에 강아지한테 물려본 적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동물이라면 아주 질색팔색해. 어머니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지나다니는 작은 개나 고양이만 보아도 그것들이 마치 자신에게 달려들 것 같다는 상상이 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동물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던 저도 참 무심한 자식이지요. 어머니가 너무 질색하니 당연히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하는 생각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을 키우면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계속해서 무료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모든 일상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새롭고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귀가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TV에 집중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가방을 내려놓는 저를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라면 제게 수고했다고 인사도 해주고 저녁은 뭐 먹을지 물어도 보시던 분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기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제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처음에 저는 어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혹감이 서린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3시간 만에 겨우 기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놀라고 저도 놀랐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종종 있었냐고 물으니 근래 들어 희한하다 싶은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꾸 내가 깜빡깜빡하긴 했어. 가스불을 올려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저번엔 냄비를 다 태워버렸었어. 아, 어제는 장을 봐놓고 와서는 또 장을 봐온 거 있지? 어쩌면 그냥 건망증일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일이 근래에 빈번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부디 틀리길 바라며 저는 이틀 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진료를 받았어요. 불행히도 어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치매에는 완치가 없고 그저 속도를 줄이는 길뿐이라는 의사의 말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총명했던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몸과 정신이 망가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저는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다 해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길래 뭐든 다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또 다시 질색팔색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반려동물을 수소문하여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비록 강아지에게 물려본 안 좋은 경험이 있으나 활동량이 적은 고양이보다는 개가 좋을 것 같아서 든든하면서도 충성스러운 개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영국에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품종의 개가 있습니다. 바로 보더콜리라는 개인데요. 보더콜리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개로 지목되곤 합니다. 학습 능력이 약 7살 정도의 인간 지능이래요. 또 보더콜리는 굉장히 활력적이면서 민첩하며 의욕적이고 다정한 면모를 가진 개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집을 지키는 개로 아주 훌륭한 특성을 갖췄는데요. 이토록 보더콜리는 영국에서 너무 유명하고 사랑받는 개라 처음엔 보더콜리를 입양받으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입양소에서 보더콜리의 주인은 보더콜리의 활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입양하고 싶으시다고 하실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워낙 총명한 개지만 주인과 충분한 교감과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뛰어난 지능과 체력을 나쁜 방향으로 써버려서 일종의 지랄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님이 치매 환자라고 하셨죠? 활동량도 부족하시고요. 그렇다면 무한 체력을 발휘하는 보더콜리의 주인으로 알맞지 않아요. 초보자들이 기르기엔 다소 어려운 품종이라고 하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낙심하고 앉아 있으니 입양소에서 다른 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았을 때 털이 하얗고 얼굴이 잘생긴 놈으로 보였어요. 제 담당자는 보더콜리를 안내할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개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워낙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명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설명드리자면 진돗개는 K-팝, K-드라마로 요즘 명성을 날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견이에요. 무척 영리하고 용맹스럽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개로 엄청 유명해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진돗개 입양이 요즘 열풍이에요. 너도 나도 진돗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담당자의 설명만 들었을 때는 그래봤자 보더콜리만큼 총명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한국 노인학연구소 연구팀의 통계를 보여주면서 진돗개를 키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률이 40%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진돗개가 주인과의 상호작용에 뛰어난 특징을 보이는 개이며 진돗개의 고유 특성 때문에 치매에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이 정말 그러하다면 진돗개야말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돗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진돗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귀엽고 앙증맞더라고요. 인상이 순한 게 분명 엄마한테 좋은 가족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진돗개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달라는 뜻으로 럭키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곤 집으로 데려갔죠. 역시나 럭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는 기겁하는 얼굴을 하면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와 럭키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년아, 엄마가 걔는 절대 안 키울 거라고 했지? 당장 돌려주고 와. 어머니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럭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럭키를 파양할 순 없었어요. 저는 럭키가 어머니 병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어머니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느라 럭키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머니께서 럭키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지만 대신 조건을 다셨어요. 니년이 데려온 개니까 네가 키워라. 나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을 거야. 슬프게도 럭키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겨우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의 인지 치료를 위해서 럭키를 입양한 것이었지만 되레 제가 더 위로를 많이 받으며 지냈어요. 럭키는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랑스러운 개였습니다. 럭키는 어머니와 저의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지키고 따라야 할 가족이 누군지를 똑똑하게 기억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럭키는 어머니보단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저를 더 잘 따랐습니다. 제가 럭키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레 끌었어요. 영국에선 진돗개가 흔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이 도대체 우리 럭키가 무슨 품종이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개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한국에 이런 멋진 개가 있는 줄 몰랐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럭키 덕분에 무료하고 힘들었던 제 일상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럭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업무를 최대한 빨리 마쳐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럭키와 동네 산책을 자주 나다니다 보니 어느새 동네 사람들은 럭키를 쓰다듬거나 간식을 주는 등 애정을 표현해주며 럭키와 친해졌습니다. 우리 럭키는 언젠가부터 우리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럭키의 주인으로서 제겐 무척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럭키를 입양한 것이 틀린 일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받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되었어요. 어머니와 있을 때면 럭키의 존재가 부정당하기만 하니 제가 럭키를 불행에 빠뜨린 건 아닌가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만 럭키를 좋아해 준다면 럭키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럭키와 어머니를 가깝게 지내도록 유도하면 어머니는 럭키를 위협하며 강하게 거부하기만 했어요. 이 방에 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끊어 놓을 줄 알아. 그리고 주무실 때는 럭키가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꼭 닫고 잤습니다. 한날은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럭키의 밥그릇을 싱크대에 그대로 엎어놓은 겁니다. 그날 럭키가 하루 종일 굶은 거죠. 깜짝 놀란 저는 얼른 럭키에게 물과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 럭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픈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선 안 되었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말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렇게 럭키를 싫어하는 건데요? 럭키가 어머니를 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에게선 의외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럭키를 무작정 못살게 구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네가 봤어? 네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 봤어? 저놈이 나를 문 게 아니라고? 저 개가 얌전한 척해서 네가 모를 뿐이지? 내가 잠들었을 때 몰래 방에 들어와서 날 물었다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올리며 럭키에게 물린 상처 자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말 럭키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럭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놀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반응에 이때다 싶었는지 럭키를 가리키며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거 어서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려. 쓸모도 없고 밥만 축내고 말썽만 부리고 정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는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럭키는 정말 순한 개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무는 일 같은 건 결코 하지 않는 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뛰어난 개라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 제가 구글 검색으로 찾아봐도 맞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어머니를 의심해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럭키를 못살게 굴다가 생긴 상처 아니에요? 그리곤 어머니께 해선 안 되는 불효막심한 멘트를 날려버렸죠. 어머니, 지금 치매 초기잖아요. 어머니가 괴롭힌 건 기억 못하고 그저 물린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도 못하면서 왜 불쌍한 걔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치매 노인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가 럭키를 오해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게 상처를 받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에게 뱉은 말을 후회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자연스레 서먹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려고 럭키를 입양한 것이 아닌데 이쯤 되니 이제는 럭키를 입양한 제 선택이 실수였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저도 모르게 럭키에게 소홀해져 갔습니다. 럭키도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서 저녁까지 내도록 잠만 잤습니다. 집안의 생기가 사라지니 반려동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이었는데 어머니 방 쪽에서 어떤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긁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잠에서 깬 저는 어머니 방 쪽으로 가봤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자는 어머니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숨소리를 죽이며 열린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방 안에 럭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럭키는 어머니가 자고 있는 침대 위에 올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흥분한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럭키를 입양하고 나서 처음 보는 녀석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럭키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어머니의 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심하지 않고 얼른 어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럭키, 너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자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놀란 마음 때문에 럭키를 나무라며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럭키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젠 시끄럽게 짖기까지 했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말이죠. 그토록 순하고 충성스러운 럭키가 도대체 왜 잠든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지 믿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어머니를 똑같이 괴롭히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동안 엄마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도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올라간 럭키를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너 여기서 빨리 내려와. 그리고 어머니가 다친 곳이 없는지 급하게 살폈어요. 시끄러운 기척과 터치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깬 어머니는 눈앞에 럭키가 보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아이고, 이놈 또 왔네. 이놈이 또 나 물어뜯은 거야? 또 저놈의 개가 자신을 물어뜯은 거냐며 기겁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럭키가 어머니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놀란 어머니를 달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를 안아주며 다독이다가 어머니 등 뒤로 보이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한 뒤 커다란 베개를 들쳤어요. 그리곤 어머니는 또 한 번 비명을 질렀고 저 역시 놀라서 허겁지겁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한 20cm로 보이는 커다란 야생쥐 한 마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느닷없이 어머니 침대 위에 왜 야생쥐가 죽어 있는 걸까요? 물론 영국에는 쥐가 자주 출몰합니다. 바깥을 놔두는 야생쥐들은 제법 큰 편이고 가정에 등장하는 쥐는 다소 작은 편으로 영국에서 쥐가 발견되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1m가 넘는 쥐도 포획되는 걸요. 그런데 그 작은 쥐도 아니고 바깥을 놔두는 야생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정말 럭키가 데려온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셨고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럭키가 침대 머리맡바닥 쪽으로 달려가더니 근처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긁어대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개새끼가 범인인 거야. 저놈이 저 쥐를 데리고 온 거야. 저 괴물개를 당장 내보내. 당장. 하지만 그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럭키가 제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럭키를 향한 의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럭키가 제 앞에서까지 특이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럭키를 향한 마지막 신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럭키가 있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엄마, 당장 방불 켜세요. 당장요. 당장 스위치 켜세요.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의 큰 목청에 놀란 어머니는 얼른 달려가서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경악스러운 장면. 침대 아래의 외벽에 어른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구멍 주위의 벽지는 약간의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불이 켜지고 나니 럭키의 입 주변에 붉은 피가 있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침대에 있는 죽은 쥐와 쥐구멍 주위의 피, 그리고 럭키의 입가에 있는 혈흔 등을 한눈에 확인하자 저는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조주택이었던 저희 집에 야생쥐들이 밤마다 침입했던 거였고 럭키는 불청객의 침입을 알아채고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쥐들을 내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럭키가 한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만 잤던 거였어요. 어머니와 저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럭키가 무기력해진 건 줄 알았는데 새벽밤마다 어머니를 지키느라 잠을 못 자서 피곤했던 거였다니. 이 충직한 개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 개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쥐의 이빨과 어머니 팔뚝에 난 상처를 대조해보니 앞뒤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집수리 업체에 당장 연락했고 쥐에 물린 어머니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균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부 상처만 아물면 괜찮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모든 게 진정이 되고 난 후 저는 럭키의 능력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지능이면 거의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럭키가 어머니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야생쥐들이 어머니를 물어뜯은 것이었다고, 오히려 럭키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새벽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야생쥐들을 공격했다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니는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곤 럭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어린 놈한테 몹쓸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지키려고 그 고생을 매일 했던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그날 후로 어머니는 그렇게 싫어하던 개를 품에 안는 날이 늘어갔고 럭키는 그런 어머니를 저보다 더 따르기 시작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럭키의 사이는 무척 가까워졌어요. 제가 하던 케어를 어머니께서 다 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건강에도 그제야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가정의 모습이 이제야 갖춰진 것 같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앞으로 셋이서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좀 부는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날보다 다소 일찍 기상하시더니 저한테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럭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버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갑자기 왜 한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서 놀라서 전화한 거지. 엄마, 어디에요? 너도 참 유별나다. 애가 산책하자고 졸라서 나왔어. 럭키와 함께 있다 보니 하기 싫은 운동도 하게 되네. 오늘 날이 참 좋아. 곧 들어갈게.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봐요. 그런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쯤 되니 바람이 많이 불면서 날씨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산책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불안감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 제 전화라면 3초도 안 돼서 받던 분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이 되어도 연락은커녕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네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잘 가는 작은 공원에도 가봤고 슈퍼마켓도 샅샅이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고대하던 행복감을 즐기느라 어머니의 병세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초기이긴 해도 치매 환자이고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심각성을 이제야 다시 자각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을까봐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날도 안 좋은데 시간도 점차 지체되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곤 발견했습니다. 저 멀리서 럭키가 우렁차게 짖으며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곁에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럭키만 제게로 전력 질주해서 오고 있었어요. 주인 없는 목줄을 달랑달랑 단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마침 럭키가 제 곁에 오자마자 제 바지가랑이를 물고 미친 듯이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럭키가 저를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려 한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체하지 않고 럭키가 이끄는 대로 불이 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저는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얕은 도랑에 빠져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있긴 했지만 온몸이 이미 물과 흙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필 이곳은 인적이 드물어 사람들 눈에 발견되기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머니의 위기를 유일하게 알아봐준 게 럭키였던 겁니다. 저는 급히 신고를 하고 도랑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무게 때문에 혼자서 부축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곁에서 럭키가 젖은 어머니의 몸을 낑낑대며 힘껏 자기 몸으로 부비는 모습 때문에 저도 절로 힘이 났어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무사히 병원까지 갈 수 있었고 큰 부상이 없어서 빨리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럭키 덕분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걸까요? 진돗개들이 원래 다 이런 개들인가요? 뒤늦게 떠오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날 제가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던 게 아니라 어머니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럭키가 냄새만 쫓아서 찾아낸 거잖아요. 감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럭키를 입양하던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만약 진돗개가 아닌 보더콜리를 입양했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어머니는 도랑에 빠진 그날 이후 욱신거리는 팔을 매일 얼음찜질 해주고 있는데요. 똑똑한 럭키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얼음찜질 시간도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어머니가 굼뜨게 행동하면 손수 얼음찜질할 때 쓰는 손수건을 물어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인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도 이젠 럭키를 반려동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럭키는 답답한 제 인생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집안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던 어머니에겐 좋은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럭키가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저 반려동물로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럭키가 우리 곁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어머니도 노력할 것입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진돗개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멋진 개를 보호하고 국견으로 지정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